안녕하세요. 스타트와 두기입니다. 오늘부터는 AI 정석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석을 활용한 실전들을 또 앞부분 포석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I가 나온 이후로 모든 프로기사들이 AI가 추천해준 정석 그리고 포석을 사용해 하고 있고요. 기원에서 잘 두는 고수분들이나 혹은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똑같이 그것을 본따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하고요. 또 그를 바탕으로 나온 실전들을 이제 앞부분 포석을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초반전이 좀 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석은 전에 한번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까지는 이미 이전에서 기부 해설을 하거나 등등 했을 때 지나가면서 한 번씩 설명해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정석을 집중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점에 들어가 이제 두었을 때 귀는 물론 다 두고요. 지금 이제 부분전으로만 생각하시고 여기서만 보겠습니다. 백 선수가 3-3 들어가는 게 대유행이죠. 예전 같으면 볼 것 없이 날일자 걸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날일자 걸치는 빈도수보다는 3-3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흑은 뭐 어느 한쪽을 막아야 되겠죠? 그럼 백은 뚫린 곳으로 나가고요.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두들길 수도 있고, 뻗고, 뭐, 날짜로 갈 수도 있고 하는데, 이제 첫 1번 정석으로 선택된 거는 이제 두 점 머리 두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백은 당연히 이쪽은 둘이 지키고 있고 혼자 지키고 있으니까 약한 쪽으로 탈출하려고 해야 되죠. 입문분들을 위해서 설명해드리면 이렇게 두면은 칸이 더 좁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젖히게 됩니다. 이때 흑 선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역시 뻗는 거랑 막는 거고 오늘 저희가 공부할 거는 우선 제일 먼저 이렇게 뻗는 겁니다. 백 선수는 이제 같이 나가죠. 여기를 다른 데 두었다는 흑이 막는 게 선수가 되죠. 한 점 위험하니까 당연히 하나 두어야 되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초보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이제 막는 거예요. 막는 건 굉장히 위험한 수법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뭐 이렇게 끊으면 여기를 단수를 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나가면 두 점 위험해서 연결해야 되는데 이게 잡히니까 그래서 이리 뻗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젖히면 여기 맞겠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끊고 나갈 때 이렇게 두는 수법도 있죠. 물론 이제 이걸 하나 교환을 해놓고 갈 확률이 높습니다. 나가면은 두 점 끊어지니까 이렇게 좀 단수를 맞고 여기를 또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축으로 잡히게 되죠. 약점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은 당연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제 설명할 때 상대가 2선을 둘 때는 아주 특별하지 않는 한 계속 2선을 기라고 이렇게 뻗으라고 하죠. 달리기는 내가 먼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둡니다. 예전에 제 친구들하고 이제 초창기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 제 친구하고 바둑을 둘 때 젖히고 맞고 연결 이래놓고 다른 데 둔다고 했었습니다. 제가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걸로만도 수천 판 두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불과 한 5년 전까지도 이거 당연한 정석으로 알고들 있었습니다. 한 5, 6년 전까지도요. 이세돌과 알파고가 두기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3-3을 들어가면 이 형태가 기본 형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 젖혀 있는 거를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젖히고 맞고 연결하고 이렇게 지키면 이 백이 얻은 것보다 흙의 바깥이 좀 더 튼튼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지 않고요. 대신 이쪽을 한 번 더 이선을 켜요. 예전엔 이거 생각지도 않았던 거거든요. 이렇게 젖히고 맞고 연결한 다음에 선수를 차지해야지 여기를 이렇게 하나 밀어놓고 다른 데 갈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근데 이것이 이렇게 두는 것이 예전에 여기를 젖히고 맞고 연결한 다음에 다른 데 두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뭐 물론 흙이 다른 데 가면 이 세점 머리를 맞게 되는데 젖힐 때 2단 젖힘까지 당해요. 뭐 다른 데 둘 수가 없죠. 단수 치고 세 점이 잡히니까 여기서 겉하고 이렇게 단수 치고 나서도 어쨌든 지켜야 되거든요. 여기가 약점이 있으니까 지켜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쪽이 점점 백이 커지니까 여기는 세 점 머리 맞는 건 너무 아파서 이렇게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백이 손을 빼고 다른 데 두는 것이 정석이 되겠습니다. 이 정석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요거 하나 이렇게 외워두고서는 다른 데 두지 않는 거예요.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이게 엄청 재밌는 일이 생기는데, 자, 요 정석을 우상귀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하면은 어떤 형태가 나오냐 하면요, 이렇게 화점에 두잖아요. 그 다음에 삼삼을 여기 둬야 되는데 이쪽이 여기 뒀으니까 방향을 모르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형태를 만들고 가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바뀌면 위치도 다시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공부해 보면, 예, 이쪽 삼삼을 두고요, 이렇게 맞고 혹은 이렇게 맞고 선택을 하고요, 똑같은 정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외우기 쉽게 화점 삼삼 뛰어들기 가로막기 뚫린 곳으로 나가야 되겠죠. 이쪽 막혔으니까 두 점 머리 두드리기, 그 다음에 약한 곳을 젖히고 달리기는 내가 먼저, 따라가자 그랬더니 달리긴 또 내가 먼저, 한 번 더 밀고 정석 끝, 나갈 때 정석 끝.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공부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 이 정석을 하나 공부를 하면 네 개의 귀에 이거를 활용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실전에 나온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석이 물론 요즘도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 이제 실전에서 추려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18년 3월에 이 중국 갑조리그에서 우리나라 지금 이제 1인자죠. 신진서 구단과 중국의 천야오의 구단이 둔 바둑인데요. 천야오의 구단도 굉장한 천재죠.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이제 내웨이핑, 중국의 이제 서비평이라고 하죠. 내웨이핑 구단의 제자인데, 이 선생님이 천야오가 어렸을 때 너 이렇게 두는 거야 했더니 이제 그걸 수긍을 못하니까 이렇게 한번 선생님을 째려봤다는, 그리고 절대 수긍하지 않았다는 그 당돌한 천재 소년이었던 사람이죠. 지금 이제 벌써 30살이 훌쩍 넘었네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김지석, 강동윤 구단하고 나이가 같은데요. 이제 33살이 벌써 된 것 같으네요. 그래도 30대도 아직도 세계 최정상권을 유지하고 있는 몇몇 안 되는 프로 기사 중에 한 명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화점, 그 다음에 소목, 화점을 두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여기서 흑이 귀를 지키는 방법, 우리 저번에 안국현 선수랑 김지석 선수 둔 이 포석 외우기 암기할 때도 나왔었는데 눈목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때 삼삼을 뛰어 들어간 거죠. 자,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늘 배운 정석이 나옵니다. 맞고요. 뚫린 곳으로 나가고 달리기는 내가 먼저. 요즘은 이제 대부분 날짜를 많이 두고요. 지금처럼 좌기의 화점에 있을 때는 한 칸 뛰는 것도 종종 사용이 됩니다. 네, 이제 여기서는 참 이렇게 뻗은, 그렇죠. 뻗질 않았고요. 두 점 머리 두들겼습니다. 이제 젖혔고요. 달리기는 내가 먼저 약한 곳으로 달아나기. 뻗었을 때 한 번 더 밀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당연히 여기서 두 번만 밀고 젖히고 맞고 연결 호구 치면 그때 가서 이제 중간에 이렇게 갈라치거나 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또 생각해 보실까요? 갈라치면 이 돌을 공격하는 방법 아실려나요? 예, 공격은 한 칸 사이에 두고 한다 그랬죠. 여기서 한 칸 되는 곳은 여기 중앙 이렇게 있는데, 이거 뭐 1선하고 5선은 답이 아니겠죠. 그래서 같은 선인 3선에서 다가서면서 공격을 한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이렇게 다가서거나 이렇게 두는 건데, 지금은 이 허구를 지켜서 우상기 쪽의 흙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쪽을 흙이 넣으면 오히려 이게 중복 형태가 될 수가 있어서 이제 보통 이쪽에서 다가섰죠. 상대를 우리 편 강한 쪽으로 몰아서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씌워갈 수도 있고요. 뭐 이제 손 빼고 다른데 보통 두게 되겠지만요. 예전엔 거의 이렇게 두었는데 이제 여기서 천야오의 구단이 이렇게 아래를 밀었고요. 당연히 뻗는다 그랬죠. 자, 전 같았으면 갈라치기는 이제 한중간에 선을 넣을 텐데, 천야오 구단이 이렇게 다가섰는데, 여러분들이 갈라치는 이 장소, 위치를 정확히 공부하고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갈라칠 땐 기본적으로는 상대방 돌 사이에 3선에 갈라치게 됩니다. 그 어느 쪽에서 공격을 하더라도, 공격은 아까 한 칸 사이에 한다고 했잖아요. 어느 쪽에서 공격을 하더라도 두 칸을 벌려가서 안정을 취할 수가 있어요.
이쪽에 와서도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천야오 구단이 이렇게 선택했는데 이것은 지금 이제 AI도 당연히 여기를 선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 한가운데가 아닌데 왜 이리 갔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예, 바로 위쪽의 흑돌이 아래쪽의 흑돌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놓으면 약간 강한 돌에 가까이 간 느낌이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이렇게 갈라쳤고요. 흑은 이제 이렇게 갈라치면은 위에 세력이 좀 볼품이 없으니까 당연히 신진서 구단은 이쪽에서 공격을 했고요. 백 선수는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보통 두 칸을 가는데 여기서 이 천야오의 구단이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AI 공부가 이때는 잘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알파고 이후에 인공지능은 우리나라는 이제 개인이 하거나 무슨 또 카이스트 교수님이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예, 조금 수준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게 수익이 좀 나질 않고 또 누가 과감히 투자해 주는 것도 없으니까 예, 아무래도 집단으로 연구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한 게임에서도 한돌이라고 하는 것을 인공지능을 개발했는데 뭐 수익이 창출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지금 포기해 버렸죠.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일본도 막 개발 붐이 일었다가 또 주춤해져 있고요. 또 여러분들 이제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릴라제로나 카타고 뭐 이제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 벨기에 뭐 이런 쪽에서 만들었던 것도 지금 개발자들이 다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최고 앞서고 있는 곳이 중국이고요. 중국의 여러 가지 버전에서도 이제 골락시랑 절예가 유명한데 절예가 이제 한 단계 좀 높아서 예, 알파고 이후로는 지금 최고 높은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절예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도 이제 어쨌든 그래서 중국 국가대표 선수들은 절예로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제 그거에 약간 떨어지는 걸로 공부하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불리한 면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신진사나 박정환 같은 이제 사람들은 예, 그걸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예, 중국의 최정상권하고 대등하거나 혹은 더, 예, 더 좋은 성적을 내면서 예, 우리 한국인의 우수성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서 백 선수가 이렇게 둔 게 AI가 추천해 주는 수입니다. 그냥 이렇게 가면은 흑 선수가 이쪽으로만 와도 좀 커다란 모양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 모양을 줄이는 겁니다. 붙이고, 젖히고, 뻗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진선 이렇게 두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두 칸을 벌렸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끊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좀 알으셔야 되는데, 이게 보통은 끊으면 이 한 점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상기 쪽에 흙이 아주 강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흙이 멋진 수가 있어요. 여기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실전에 나오지도 않았지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단수를 치고 나갈 때 이쪽에서 막는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맥점이니까 이제 한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 꽉 막아요. 그럼 이제 단수를 치는데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단수 쳐가지고 한 점이 잡히고 또 예, 변에 두 점까지 잡히거든요. 이제 여기서 연결하지 않고 뒤로 돌려 단수 칩니다. 따고 돼지가 되어라 주문을 외웁니다. 이걸 바둑에서는 해돌이라고 하고 얼마 전에 이제 해돌이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죠. 연결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러면은 이 백이 나쁜 모양도 됐고 이 백과 아래 백이 끊어져 있죠. 이거 당장 이 아래 백이 달아났다가는 이 흙이 6점이 뭐 당장 백이죠. 6점이 당장 잡히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로막혀 잡히니까 백으로서는 이쪽을 탈출해야 되는데 이 가만히 이렇게 나가면서 백은 계속 못 살았으니까 달아놔야 되는데 이 아래 예, 백세점이 갈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 생기겠죠.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지금 상황 즉 우상기 흙이 강할 때 끊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천야후에도 두 칸을 벌렸고요. 흙은 이제 여기서 부분적인 싸움이 끝났으니까 걸쳐가고 천야후가 이제 한 칸 협공을 하면서 예, 이후에 바둑이 진행이 되었고 결과는 천야오의 구단이 신진서 구단을 이겼습니다. 지금 신진서 구단은 별명이 신공지능으로 이제 거의 세계 탑 뭐 랭킹 1, 2를 다투고 있는데요. 이제 고 뭐죠? 레이팅가 아무튼 유럽에서 이제 체스 점수 환산하는 식으로 하는 데선 지금 한동안 계속 신진서가 중국의 커제를 앞서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3년 좀 넘은 3년 몇 개월 전인데
천여회가 아직 이제 또 실력을 쟁쟁하게 발휘할 때고, 진진서가 이길 것 같은데 하는데 졌던 그런 바둑입니다. 어쨌든 우상기에서 나온 이 정석을 활용했다고 해야 되겠죠. 그 정석이 나온 바둑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또 다음 시간에는 AI 정석 넘버 2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